자, 이번엔 명제 뒤쪽 부분에 이제 절대부등식이랑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크다인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4는 x는 a의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x가 2보다 크다고 했고, 여기를 한번 보니까 x 빼기 2가 있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x-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지. 더하기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가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6이 될 건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산술기에서 쓰려고 했던 이 자리도 0보다 크고 여기 자리도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는 거야. 왜? x는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산술기하를 어디를 쓴다? 앞에 두 개만 쓴다라는 얘기지. 그럼 써 넣어주면 2 곱하기, 선생님 조금 변형해서 외운다고 아마 개념 시간에 설명했을 거야. 빼기 2분의 4 더하기 얼마? 6이 되고, 요거는 약분치지니까 여기가 2, 그러면 4 더하기 6이 되고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지. 그럼 최소값은 10을 갖는데, 그때 x는 a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맞지? 한번 적어볼까? a 더하기 b가, 요거는 이게 산술기한데 선생님은 편의상 2를 넘긴다고 했지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데서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a 자리랑 b 자리가 같을 때 뭐하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을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x-2는 x 빼기 2분의 뭐가 될 거냐면 우리는 4가 되므로 x 빼기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2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x는 4 또는 0이 되므로 x는 2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답은 4만 되겠지. 답은 얼마다? 14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는 2번으로 올라갑시다. 자, 모양도 똑같죠? 여기서 분모 모양을 보니까 분모 모양에 맞추는 게 제일 좋지. x 빼기 1이 있으니까 우리는 x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모양을 바꾸면 x 빼기 1 적고 x 마이너스 1분의 16 더하기 1에다가 하나 더 1 정리하면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6 더하기 2가 될 거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하고 뒷부분. 자, 따라서 어디가 될 거냐면 이렇게 2루트 16 더하기 2가 될 거고 248 더하기 2가 10이 될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10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알던 대로 뭐가 돼 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한번 써봐도 되는 거구나 하려고 써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지. 가로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전개를 해놓고 보면 앞에는 1 더하기 b분의 a고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이 되니까 우리는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2가 나오고, 앞부분이 더하기가 해본 부분이 보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2루트 2개 곱하면 1 들어오죠. 그래서 더하기 2. 그래서 얼마다? 4라는 답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두 실수 AB가 나왔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면 이놈의 모양은 리비로 잡는데 이 조건을 쓸 데가 없어요, 얘들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한번 산술기하로 표현한다는 거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라는 게 최소값을 갖는다 물어보니까 ab가 8이라는 거는 절대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이미 받기 때문에 a제곱이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고요. 4b제곱도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2루트 요거 곱하면 4ab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ab가 8이랬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8의 제곱이면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8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3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32. 이 문제가 왜 뭐를 코시쇼 바르치 부등식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세 실수 ABC인데 실수라고 조건 항상 잘 체크하고 얘들아. 세 실수 AB니까 우리는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죠? 당연한 겁니다. 절대값 씌우면 자기 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돼도 되고, 얘는 B가 더 작으면 A제곱은 B제곱.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들아, 발레를 한번 생각해봐. A는 마이너스 4고 B는 2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족하지만 요걸 해보면 A제곱하고 B제곱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요 놈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디귿은 너무나 당연하게 3단 논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A가 B보다 크면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귿은 A, B가 둘 다 음수면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양수든 뭐든 분수를 뒤집으면 부도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A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위치를 조금 깔끔하게 적어볼게. A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분의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어느 쪽이 더 커? 이쪽이 더 크거든, 얘들아. 맞지? 그래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디귿도 아닌데 리을이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읍, 디귿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제곱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x가 3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선생님 어디를 보랬지? 분모 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 제곱하면 x제곱은 9보다 크다고 바뀔 거니까 x제곱 빼기 9도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꿔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는 뭐가 될 거다?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x제곱 빼기 9분의 49에 더하기 9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이 루트 요거 넣어주면 49가 될 거고 더하기 9가 돼서 답은 뭐다? 27에 14 더하기 9니까 23이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문제라서 자, 문제 7번 볼게요. 자, 7번에 보니까 양수 나왔네. 그리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것 같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 팁을 주면 분모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얘들아 하나밖에 없으면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나눠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다 나눠 놓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사이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건 이렇게 되겠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됐지? 자, 그럼 AB니까 뒤집혀도 있는 모양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왜냐면 산수기하를 쓸 때 루트 안에 게 계산이 돼서 숫자가 나오면 좋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애들끼리 한번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선생님.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각각이 다 뭐가 되냐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 하나씩 보면 이 아들의 다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선생님은? 계산할 수 있는 것끼리 안에서 간단하게 잡아주면 이렇게 두 개씩 산수기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써보면 이 루트 다 써볼게요. A분의 B 곱하기 B분의 저 지울게 B분의 A가 될 겁니다. 여기도 B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이 루트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 더하기 2루트 B분의 C 곱하기 C분의 B가 돼서 이놈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답이 6이 답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문제 8번 가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면 뭐가 될 거냐면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가로가 있으니까 뭘 해보자?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4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64xy 더하기 이렇게 하면 xy분의 1 이렇게 전개하면 16. 조금 깔끔하게 적어주기 위해서 64xy x 깔끔하게 적고 싶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은 펜이 화나게 하네요. xy분의 1 더하기 얼마? 20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접는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부분도 0보다 클 거고 이 부분도 0보다 클 거니까 우리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2루트 저 두 개 계산하면 64xy 곱하기 xy분의 1이고 뒤에는 더하기 20이 붙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28에 16 더하기 20이니까 답은 얼마? 3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6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자, 문제 9번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x자리에 y자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놈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요 자리에다가 넣어서 a, b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b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b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a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때까지 문제 풀었던 거 보면 항상 비슷한 것끼리 묶어왔잖아요, 얘들아.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그 다음에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2b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어떻게 쓸 건지 색깔별로 구별해 줄게. 요렇게 두 개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b분의 2a, a분의 2b 쓸 수 있을 거고, b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써보면 산술기한 앞에는 2루트 1 될 거고 바로 생략해 쓸게요. 그 다음 2루트는 요 곱하면서 날아갈 거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 2루트 1이겠네요. 그러면 답은 2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므로 최소값이 8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겠다. 자,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이어서 풀게. 도실수 xy에 대해서 xy가 0보다 크고요. x 더하기 y가 0보다 3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 푸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잘못 풀면 풀이가 잘못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느껴질 거거든. 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할게. 일단은 xy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x가 양수고 y도 양수일 수 있고 x가 음수고 y도 음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3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다면 xy분의 x 더하기 y를 해서 xy에 대한 뭐 최대 최소를 구한 친구들이 있다면 요 풀이는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 혹시나 특강 그거 문제풀이 해줬던 그 상교시반 애들이 한테 이렇게 풀어줬다면 선생님 풀이도 아마 조금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도 쉽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해 봤을 때는 영상에 있는 풀이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자, 우리가 그럼 모양을 만들러 갈 건데 x 더하기 y는 3이니까 이 x가 하고 y가 0보다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거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x 더하기 y랑 이렇게 x분의 더하기 y분의 1을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잠깐만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얘들아. 그럼 요걸 정리해보면 1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안은 2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2 더하기 2 루트 없어지니까 2가 되겠죠. 아, 1이 되겠지 안에는. 자, 안에는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나올 거다?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방금 썼던 게 3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분의 4라는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혹시나 풀이 잘못했다면 이렇게 바꾸길 바랍니다. 자, 문제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고 두 실수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곱에 관한 식이 등장했고, 얘들아, 그 다음 실수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도 뭐가 나왔다? 3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트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0보다 크다는 조건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코시-슈바르트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식이 어떤 제곱한 식들의 값을 할 때 이거는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x를 곱해서 여기가 나오고 b랑 y를 곱해서 여기가 나온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양을 만들러 갈게 얘들아. 선생님은 3x 더하기 2y를 만들고 싶고 무엇을 만들고 싶냐면 여기서도 요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왼쪽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이쪽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만들면 아까 뭐라고? a랑 x 곱해서 ax니까 3x가 나오려면 여기는 3의 제곱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2y를 나오려면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9랑 4니까 13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됐지? 그 다음에 이게 6이라 했으니까 13 곱하기 6은 78이지. 그래서 3x 더하기 2y의 제곱이 되고 정리하면 3x 더하기 2y는 루트 여기는 78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78이 됩니다. 안 꺼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최대값은 m은 자꾸 뭔가 눌려지네. m은 뭐가 된다? 루트 78이 됩니다. 따라서 m제곱은 78이라는 답을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문제 그 다음 12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2CS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0이고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y인데 자, 여기서는 코시-슈바르트일지 산술기하를 쓸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할 수 있는 거는 코시-슈바르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술기하는 최대값만 구하거나 최소값만 단독적으로 하나씩만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따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코시-슈바르트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놈도 아까처럼 선생님 잡아준 대로 이렇게 잡아놓고 요놈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니까 제곱 잡힐 거니까 여기 2분의 1, 4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와야지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 계속 해준 거 있지?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4분의 1 더하기 뭐가 된다? 16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32가 된다고 했고 그럼 이놈은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식으로 계산 잘 안 합니다. 요걸 뭐 통분해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곱하면 분배 법칙 쓰면 8 여기가 2니까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제곱될 거니까 루트 10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고 최대값은 루트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므로 우리는 m에서 마이너스 m을 빼면은 2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문제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2고 AC는 3인데 자 A가 30도일 때 요것들에서 뭐를 구해보랬냐면 요 AB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길이는 양수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학에서 일단 팁을 하나 주면 여러분 요런데 90도를 주는 거는 여러분한테 엄청 뭔가를 써먹으란 얘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90도는 수직인강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선을 선생님이 쪼갤 건데 자, 이 쪼개는 건 당연히 선생님 먼저 아니까 쪼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PN분의 뭐라고 했냐면 AB. 근데 AB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고, 맞지? 여기는 2라고 주어져 있고, AC 길이는 또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단, PN과 PN 길이를 모르니까 선생님 PM을 A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PN을 B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생각 한번 해보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뭐가 돼야 될 것 같다? 산술기하나 뭔가 콜슈바츠를 써서 뭔가를 최소값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 90도를 줬다라는 거는 지금 이 선하고 이 선이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가 되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아까 선을 끊는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를 딱 보면 삼각형 선생님 ABC의 넓이는 우리가 30도랑 끼인 각이랑 그 이웃하는 변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원리는 여기 삼각형 APC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BP의 넓이를 더한 거랑 같겠지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여기가 높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30이 되는 거고 삼각형 AP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계산을 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맞지? 2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될 거다? 2분의 3B 뒤에는 A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A 더하기 3B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B 길이가 양수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몇 번 했던 거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었던 대로 10번대로 이런 모양의 형태로 한번 잡아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형태로 문제를 잡아서 푼다고 하면 이렇게 풀 수 있겠지? 2A 더하기 3B랑 저기서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걸 정리해주면 4 더하기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뭐가 될 거다? 6B가 되겠네요. 정리하자. 아이고야. A분의 6B 더하기 약분하니까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냐면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13이 되므로 우리는 이 두 개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 거다? 2루트 안에는 36 더하기 13이 되고 요 놈은 2, 6, 12 더하기 13이 되고 요 놈이 2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러분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따라서 3에 우리가 원하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35보다는 크거나 같으므로 우리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값은 3분의 35가 되므로 답이 우리가 원하는 P 더하기 Q가 3하고 35니까 답은 38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주면 되겠다. 자, 맞지? 선생님 여기 위에는 25 적어놓고 밑에는 35로 바꿨네. 뭔가 갑자기 귀신이 씌었나? 여기 25죠, 여러분. 여기 25라 적어놓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값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풀이는 다 이상 없고요. 3분의 25 답은 얼마? 28이 됩니다. 자, 알겠지? 자, 갑자기 25가 35로 둔갑하는 이상.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4번은 아까처럼 가로가 나왔지만 뭐가 될 거다?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또 정리해서 모양 비슷한 것끼리 묶어준다 생각하면 1 더하기 b분의 a,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1. 이제 아는 친구들은 자리 안 바꾸고 바로 풀어도 되고요. 아직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한 번씩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데 단지 3개짜리였을 뿐. 그래서 3 더하기 계산해서 안에 2 곱할 거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얘들아. 답이 얼마가 될 거다? 9가 될 겁니다. 자, 문제 15번은 또 별표 칠만한 거 하나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두 양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거를 보면 산수기가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건데 요 앞에 걸 보세요, 여러분. 앞에 걸 보니까 자, 선생님이 아마 개념 설명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이차함수,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 말했지. 세 번째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는 미분을 쓰면 문제가 계산이 될 거라는 얘기를 수업 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건데 앞에 거는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9 빼기 9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산술기하를 써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놈은 a 빼기 3의 제곱이고요. 그거나 같다고 쓰면 이 부분은 컷이 미안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요거는 여기가 a 똑바로 써줄게. 이렇게 되면 a 이렇게 되면 뭐가 될 거다? 우리는 여기가 2루트 둘이 곱해서 들어가면 9가 되겠지. 여기는 9고요. 이것도 안 예쁘네. 안 예쁘니까 조금만 더 정리할게. 자, 이렇게 되면 a분의 9이 됐지? 자, 그럼 9가 되니까 이놈은 뭐가 될 거냐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6이 될 건데 얘들아 우리가 이 식이 2차 식이잖아. 맞지? 2차. 즉 2차 방정식에도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우리는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다? a가 3일 때 최소값 6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a 값하고 b 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그때 6을 가질 건데 내가 궁금한 건 이 6이 아니라 이 a 값하고 그때 b 값이 중요하대. 그럼 선생님 b는 뭐라고 하시냐면 산수기하에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값을 가진다고 하면 b분의 a 자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a 자리라고 보통 표현을 했잖아. 이 자리 거랑 뭐랑 a분의 9b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a 제곱은 9b 제곱일 거니까 a는 3b가 되겠죠. 왜? 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3b면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a가 3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b는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맞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m은 3일 때 n이 1. 그래서 답은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지?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16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2파인 원은 내부에 임의의 점 P가 있다. 이 점에 P를 지나는 현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로 합니다. 4S1 제곱 더하기 4S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생각하면 S1하고 S2를 넓이를 더하면 당연히 1이니까 2파이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겠네요.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 넓으니까
4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이니까 넓이는 0보다 클 거니까 산술기하를 써보자. 산술기하를 써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보는 친구들이 있겠지. 자, 한번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2루트 여기서 4S1의 제곱 곱하기 S2의 제곱하면 2의 루트에 뭐가 된다? 4의 S1의 S2의 제곱이 돼서 우리는 2 곱하기 2의 S1, S2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S1, S2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때 이놈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찾아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1번 조건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또 산술기하를 만들어 썼다면 요 놈은 요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럼 이 값은 2파이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S1하고 S2의 최대값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약분하면 파이 제곱이라고. 맞지? 그런데 여기서의 최대값은 파이 제곱이라고 해서 이놈이 최소값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풀이가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풀인 거진 알지만 혹시나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까봐 한번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뭘로? 코시 슈바르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4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모양은 제곱 달려 있는데 4가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만 조금 정리해주면 돼요. 제곱이고 제곱 달려 있는 거에 우리는 제곱인 걸 달려 있는 거 곱해서 뭐를 만들어주자? S1 더하기 S2의 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 놈이랑 여기 거 곱해서 S1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얼마가 들어오냐면 그대로 1의 제곱만 들어오면 보세요. 이 S1하고 2분의 1 곱하면 S1 되고 S2하고 1 곱하면 S2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항상 쌤이 말하는데 이 부분 잡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 어떤 거? 4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은 뭐가 나올 거다? 오른쪽에 정리된 거 값 정리하면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될 거고 요놈 S1 더하기 S2가 2파이니까 몇 파이 제곱? 4파이 제곱입니다. 그럼 따라서 4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은 넘어가면 16파이 제곱분의 5로 나뉘어지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5분의 16파이 제곱. 자, 풀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선생님 이전에 산술기하를 썼을 때 왜 안 됐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자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될지 산술기하를 써야 될지 조금은 구별이 될 겁니다. 사실 바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풀이해보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형태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썼을 때는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보고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서 정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까지가 마지막 명제 네 번째 영상이자 명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단원 남았는데 함수 단원도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를 해서 문제풀이 영상 올려주면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할 수 있는 금국어가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